네,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있는 유형 1의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하죠. 자, 이러한 그 요구사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전달인자는 인트형 정수 둘이고, 즉 두 개의 인자가 전달이 되고, 이 둘을 이용한 덧셈을 진행을 한다. 함수의 기능입니다. 요거는 기능적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덧셈 결과는 반환이 되며, 이게 아웃풋이죠. 출력입니다. 따라서 반환형도 int형으로 선언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함수의 이름을 add를 하자 라고 하면은 우리 이걸 그대로 여기 지금 밑에 답이 있지만은 그대로 우리가 이제 옮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일단 함수 이름을 먼저 씁니다. add를 하자. add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이용한 덧셈, 자, int형 정수 둘이 전달인자 라고 했으니까 두 개의 인자를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를 선언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int n1 좀 짧게 써서 int n2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덧셈 결과는 반환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일단 몸체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채워봅시다. 덧셈 결과를 반환을 해야 되니까 덧셈을 저장할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할게요. int r은 자 n1과 n2를 더해서 그 결과를 저장을 하고 얘를 갖다가 반환을 해야 되니까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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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반환형을 써줘야 되는데 내가 반환하는 데이터가 int형 데이터이니까 int라고 선언을 해주면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요구사항대로 함수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써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전달인자 반환값이 모두 있는 요 경우에 해당하는 요 요구사항에 맞는 함수를 직접 한번 정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add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 내에서는 add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return이라는 문장을 요때만 썼었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return이라는 문장을 이렇게 뭐 다른 함수 위치에 다른 함수를 정의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의된 함수를 호출하는 이 메인 함수의 흐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죠. result라는 변수가 선언이 됩니다. 그 다음에 대입변산을 해야 되는데 대입이 먼저입니까? 아니죠. 대입을 하려면 오른쪽에 뭐가 와야 된다고요? 오른쪽에 값이 와야 됩니다. 근데 add라는 함수 호출문이 있으니까는 함수 호출을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서 이 순간 메인 함수의 실행은 더 이상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add 함수의 호출로 실행의 흐름이 넘어가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지금 현재 실행의 흐름이 메인에서 add로 일단 넘어가야 되겠죠. 자, 따라서 3과 4라는 숫자를 넘기면서 add 함수를 호출해라 라는 뜻이니까 3과 4가 add라는 함수에게 전달이 되면서 실행의 흐름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근데 여기서 보니까 뭘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작성한 코드와는 좀 다르긴 하죠. 자, return 했을 때 오른쪽에는 return할 값이 와야 되는데 뭐가 왔습니까? 연산문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유사한 사례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덧셈 연산이 진행이 되어서 그때 반환되는 값이 리턴 되겠죠. 반환되겠죠. 즉 3과 4가 전달이 되었으니까 3과 4의 덧셈 결과인 7이라는 숫자가 일단 반환이 되고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남게 되고 이 문장을 대체하게 되고 이 7이라는 숫자가 리턴문에 의해서 반환이 됩니다. 자, 근데 그 값이 반환이 된다. 값이 출력이 된다. 어떠한 그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함수 호출 문장을 대체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따라서 이 문장은 어떻게 됩니까? result는 7이 되어서 7이라는 값이 변수 result에 저장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잠깐 동안 메인 함수가 멈춘 상태에서, 사실 멈췄다라는 표현도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쨌든 뭐 그냥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 멈춘 상태에서 add 함수 호출을 끝내고 돌아와서 다시 실행을 이어가는 형태의 흐름을 갖죠. 자, 그래서 덧셈 결과 출력을 해보면 7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줄. 함수는 일회용이 아니에요. 물론 메인 함수는 일회용입니다. 한번 호출되고 나면 끝나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새로 정의한 add라는 함수는 일회용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2번이든 3번이든 100번이든 얼마든지 호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호출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또 어떻게 돼요? 자, add라는 함수를 호출하러 넘어갑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5와 8을 넘기죠. 자, 따라서 리턴을 하려고 하니까 5 더하기 8의 결과인 13을 리턴 넘깁니다. 그 넘긴 값이 이 문장을 대신하게 되죠. 따라서 result는 13.
되어서 13이라는 값이 리절트 변수에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실행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printf 함수 호출 문장을 통해 가지고 두 번째 add 함수가 반환된 값 13을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아주 간단한 예제입니다. 간단한 예제지만 우리가 이렇게 직접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한 건 처음이죠.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함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흐름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그 흐름을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한번 또 좀 가지고 놀아봅시다. 뭐 지금 저는 add라는 함수를 딱 2번밖에 호출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조금 더 많이 호출해 보세요. 그리고 add라는 함수가 아닌 이제 우리 함수 정의할 수 있어요. 인풋과 아웃풋이 존재하는 함수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다른 기능을 하는 함수를 좀 만들어 보세요. 다른 기능이라고 해서 또 째째하게 마이너스, 뭐 min이라는 함수 만들지 마시고요. 뭐 곱셈, 뺄셈 함수 말고 그보다 조금 더 그럴듯한 거. 여러분들 중학교 때, 뭐 고등학교 때, 물론 이제 시언어 공부하는 분들 중에 중학교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초등학교 분들도 계시려나요? 어쨌든 그러면 초등수학에 맞는 어떤 여러 가지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함수로 한번 구현을 해보세요. 이거면 충분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뭐 고등학생이면 더 이상 할 말도 없겠죠. 뭐 대학생이라면 답답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뭘 만들려고 그러나 라고 저자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오히려 답답하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달인자나 반환값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서, 자, 전달인자는 있지만 반환값은 없는 경우, 전달인자는 없고 반환값이 있는 경우, 자, 그 다음에 둘 다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총칙에서 말씀을 드리면 전달인자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달인자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전달인자 없이 함수를 호출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함수가 전달인자를 받지 않도록 정의가 돼야 되겠죠. 자, 항상 반환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앞에서 우리가 printf 함수를 갖다 확인해 본 결과 printf 함수는 값을 반환을 했지만, 예, 그렇지만 값을 내가 불필요하다라고 하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맞게 전달인자가 필요하면 전달인자 넣고, 그 다음에 반환값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반환값을 넣어서 함수를 반환값을 넣어서가 아니죠. 반환값이 있는 함수를 정의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얘는 반환형이 보이드입니다. 보이드면 값을 반환할 수가 없습니다. 값을 반환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show add result라는 함수를 가지고는 이렇게 문장 구성도 못합니다. num은 뭐 예를 들어서 뭐 show add result 이렇게 뭐 구현할 수 없습니다. 왜? 얘는 값을 반환하지 않기 때문에 뭐 num은 이래놓고서는 뭐 대변산자의 오른편에는 값이 와야 되는데 얘는 함수가 끝나도 값을 반환하지 않죠. 따라서 이렇게는 문장 구성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하는 게 뭐냐면 값을 인자로 받죠. 따라서 얘를 호출할 때는 show add result, 자, 값을 갖다가 정수로 전달을 해라라고 하니까 30을 전달을 하면, 예, 그러면은 뭐 여기서 보면 이 문장에 의해서 이 printf 함수 호출문에 의해서 30이라는 3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되는 그런 간단한 형태의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인자 전달을 받지 않겠다라고 해서 보이드 선언 되어 있어요. 이 보이드 선언은 값을 받지 않겠다, 인자를 전달받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값을 반환을 한다, 인트라고 지금 선언이 되어 있죠. 인트, 내가 값을 반환을 한다라고 해서 100% 이렇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내가 반환형은 인트라고 선언을 해놓고 값을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하는 일을 봤더니 지금 뭐라고 있어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정수를 하나 입력을 받도록 지금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력받은 값을 반환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값을 하나 입력받으려면은 scanf, 그 다음에 서식 문자 %d, 그 다음에 뭐 %num 이렇게 써야만 했었죠. scanf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일단 함수 호출을 하려면 변수도 미리 선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나니까 나는 그냥 read num이라는 함수만 호출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값을 입력을 받아서 그 값을 반환받을 수 있는 거죠. 따라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름 의미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또 우리가 한참 시간 지나서 잠깐 scanf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값을 입력을 받아야 되는데 정수가 %n이었나 d였나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함수의 이름만 기억하면 얼마든지 내가 값을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요렇게 함수를 간단하게 작성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 겁니다. 만약에 정수값 입력을 받으려면 그냥 scanf 함수 호출을 한번 하겠죠. 필요한 위치에서.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얘도 나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역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how to use this program이라고 해서 문자열을, 어떤 정해진 약속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얘가 호출이 되면은 이렇게 어떤 그 프로그램 사용법에 해당하는 문자열 정보를 출력을 합니다. 따라서 그냥 얘가 호출되면 문자열을 출력하고 끝나면 되기 때문에 전달될 인자도 없고 반환할 값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매개 변수 선언도 보이드이고 반환형도 보이드로 되어 있고 실제로 보이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리턴도 하지 않습니다. 뭐 어려운 거 있나요? 자, 제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 여러분에게는 3개의 예제를 제시해 드린 겁니다. 함수를. 따라서 여러분들은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나는 반환형에 상관없이 그 다음에 뭐 매개 변수의 선언에 상관없이 뭐 어떠한 함수도 이제 정의할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어떠한 함수도 정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 다양한 함수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뭐 제가 지금 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 함수 정의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습관을 들이시면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혹시 이렇게 동작이 될까? 한다 뭐 이렇게 생각드는 부분이 있으면 실제로 컴파일을 해보시면 쉽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4가지 함수 유형을 조합을 해서 예제를 교재에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add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수를 넘겨주면 덧셈 결과 출력이라는 문자열을 출력을 해주는 함수가 정의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값을 하나 입력받는 함수 정의되었고 프로그램 사용법을 출력해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내용은 별거 없지만 제가 유형별로 짜맞추기 위해서 참 노력을 많이 한 예제입니다. 예, 그래서 자, 시작되자마자 프로그램 사용법 한번 때려주고요. 그 다음에 read num 함수 호출을 통해 가지고 프로그램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을 받아서 변수 num1에 그 다음에 num2에 각각 저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read num 함수가 2번 호출됐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입력받은 값을 갖다가 add 함수 호출하면서 인자로 전달을 해서 그 덧셈 결과를 result 변수에 반환받습니다. 그리고 그 리절트를 전달을 하면서 show add result 함수 호출하면서 좀 더 친절하게 덧셈 결과가 얼마입니다라고 출력을 해주고 있죠. 자, 요 예제 하나만 기억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사실 함수를 갖다가 얼마든지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그 부가적인 그 문법적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return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return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값을 반환할 뿐만이 아니라 값을 반환하면서 그 함수를 빠져나가죠. 즉, 함수의 종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return문이 실행이 되면 일반적으로 값도 반환이 되면서 함수가 빠져나갑니다. 함수를 빠져나가면서 값이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중에서 값을 반환하지 않고 함수를 빠져나가는 용도로만 return문을 쓸 수가 있어요.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return문과는 좀 차이가 있죠. 보통 return하면 return한 다음에 뭐 10이든 20이든 써줘야 되는데 그냥 return하고 땡땡이에요. 세미콜론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값을 반환하지 않고 그냥 빠져나가겠다. 난 빠져나가기만 하겠다. 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반환형이 보이드이죠. 왜? 값을 반환하지 않으니까. 보이드형이니까 값을 반환하면 안 되겠죠? 예,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보이드니까 값을 반환하지 않고 근데 내가 함수를 빠져나가야 된다. 중간에 뭐 갑자기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하면 중간에 이렇게 리턴문을 넣어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조건이 만족되었을 때에 조건이 성립이 되었을 때 함수를 나가는 용도로 리턴문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여기 보면은 increment라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값을 하나 입력받아서 그 값을 증가시켜서 증가된 값을 반환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3이 전달이 되면 4가 반환이 될 거고요. 4가 전달이 되면 5가 반환이 되는 아주 간단한 함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메인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예제의 함수 배열과 일치합니다. 자, 컴파일러가 어떻게 컴파일을 하냐면, 자, 위에서부터 아래로 컴파일을 합니다. increment라는 함수가 있네. 얘는 반환형이 int이고, 그 다음에 매개 변수 선언이 int용으로 선언이 되어서 하나의 값을 인자로 받겠구나. 뭐 이렇게 인지를 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함수를 갖다 컴파일을 합니다. 위에서 아래로. 왜 메인 함수를 나중에 컴파일을 해요? increment라는 함수가 위에 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메인 함수를 컴파일하면서 이 부분을 딱 보면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인크리먼트 함수를 갖다 호출하고 있네. 근데 이게 지금 적합한 함수 호출 문장인지를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근데 컴파일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죠? 인자로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하네. 얘는 실제로 인자 값을 하나 받게끔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오케이야.
자, 그 다음에 지금 대입연산의 오른편에는 값이 와야 되는데 인크리먼트 함수 호출문이 등장을 했네. 근데 인크리먼트 함수는 값을 하나 반환하니까 이것도 오케이야. 이렇게 해서 컴파일을 오케이 하고선 넘어갑니다. 즉 앞에서 컴파일한 함수의 정보가 뒤에 등장하는 함수 호출문을 컴파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로 사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이 둘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컴파일러는 위에서 아래로 이제 컴파일을 합니다. 자, 메인 함수가 먼저 등장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고 컴파일을 합니다. 딱 보는 순간에, 인크리먼트 함수? 나는 이거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 지금 num이라는 변수의 값을 전달을 하는 게 이게 타당한지도 난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대변산의 오른편에 이 함수 출문장이 등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도 난 모르겠다. 라고 해서 에러를 띄워버립니다. 물론 뒤에 등장하니까 뒤에 거 봐라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얘는 그 위에서부터 아래로 단순하게 컴파일을 해오기 때문에 밑에 거 봐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밑에 거 봐라라고 얘기하면 컴파일러가 그럼 네가 올려라라고 얘기할 겁니다. 뭐 진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재미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아주 그 제가 가끔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정의를 합니다. 메인 함수를 앞에다 배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 함수에서 호출하는 함수들,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함수들을 갖다 뒤에 배치를 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호출되는 순서대로 함수를 배치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의 파일 안에 중요도의 기준에 해서 중요도를 기준으로 이제 함수를 배치를 이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이렇게 억지로 바꿔줘야 되느냐? 보통 프로그래머가 바꿔주지 않고 어떤 걸 해주냐면은 메인 함수를 컴파일하기 앞에서 이제 컴파일러에게 정보를 줍니다. 어떠한 정보를 주냐면은 지금 여기 보면 인크리먼트 함수의 호출 문장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넘어갈 수 있을 만한 아주 충분한 정보를 줍니다. 자, 어떻게 정보를 줘야 되냐면 이렇게 정보를 줍니다. 자, 인크리먼트라는 함수가 있어. 뒤에 곧 나올 거야. 근데 얘를 인자를 하나 받아. 뭐 예를 들어 int n이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서 인자를 하나 받아. 그리고 얘는 값을 반환을 해. int형 데이터를 반환을 해. 요렇게 요 세 가지 정보, 함수의 이름, 매개 변수 선언, 그 다음에 반환형 정보만 딱 주면 어때요? 컴파일러가 이 부분을 컴파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겠죠. 인크리먼트 함수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실제로 뭐 n의 값을 증가시켜서 값을 얼마를 반환을 하는지가 지금 이 문장을 컴파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정보는 아니에요. 뭐 무슨 일을 하는지는 실행할 때에 필요한 거고 컴파일할 때 필요한 거지. 이 부분을 컴파일할 때 필요한 거지. 이 문장을 갖다가 컴파일 해주느냐 마느냐를 갖다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 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을 컴파일할 때 중요한 거 세 가지는 뭐예요? 반환형, 매개변수 선언, 함수의 이름이죠. 따라서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위에다가 이렇게 써주면은 컴파일러가 인식을 합니다. 컴파일러가 이 문장을 딱 보면 얘는 함수의 정의가 아닙니다. 몸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미콜론으로 딱 끝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함수의 선언이라고 하는데 컴파일러가 딱 보는 순간에 인크리먼트라는 함수가 등장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걔는 매개변수로 인트형 데이터를 하나 인자로 전달받는구나. 그 다음에 반환형이 int구나.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를 가지고 컴파일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인크리먼트라는 함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어. int형으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죄송합니다. int형 데이터를 인자로 하나 받을 수 있도록 매개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도 문제 없어. 그 다음에 값을 하나 int형 값을 반환을 하니까 정수를 반환하니까 대입연산의 오른편에서 이렇게 값을 대신해서 함수 호출 문장이 올 수 있어 라고 판단을 하고 무리 없이 컴파일 오케이 하고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함수의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컴파일러에게. 보통 선언이라는 표현은 언제 들어가냐면요, 컴파일러에게 뭔가를 알릴 때 사용이 되는 문장은 선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컴파일러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거 넣어준다고 해서 이제 컴파일 될 때 만들어지는 바이너리 코드가 더 커지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 따라서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함수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함수의 호출 문장이 등장하면 요 정보 참조해서 네가 컴파일을 진행해라 라는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언이라고 하고요. 실제 함수의 이러한 어떤 몸체 부분이 나와 있는 이러한 거를 가리켜 함수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함수를 정의하면요, 함수의 선언도 추가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었죠? 예. 자,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n이라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함수의 선언, 여기 보면 함수의 선언이 등장을 하는데 다시 한번 제가 써놨는데요.
n이라는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인트형 데이터 하나가 전달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n은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을 하셔도 돼요. 실제로 이렇게 선언 많이 합니다. 자, int 쓰여져 있어요. 이건 뭘 뜻하는 겁니까? 인트형 데이터 하나로 인트형 데이터 하나가 인자로 전달받을 수 있게끔 매개 변수가 선언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n이라는 이름 중요하지 않으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 생략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와 동일한 함수의 선언이다라는 사실 꼭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많이 선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함수 선언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렇게 선언합니다. int add 그 다음에 int n1 n2. 자, 그럼 컴파일러가 어떻게 인식을 할까요? add라는 함수가 있어. 얘는 인트형 데이터를 반환을 해. 그 다음에 두 개의 정수를 인자로 받는구나 라고 인식을 하겠죠. 근데 n1과 n2라는 이 값이 그가 매개 변수의 이름이 중요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int add 그 다음에 가로 열고 int n1 생략하고요. 콤마 int 이렇게 쓰셔도 돼요. 세미콜론. 자, 그래서 인트형 데이터 두 개가 인자로 전달될 수 있고 함수의 이름은 add이고 그 다음에 반환형은 int이다. 이렇게 정보를 남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양한 종류의 함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경험을 해드리고 있는데 요거는 일단 여기서 강의 한 차례 끊은 다음에 또 이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